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서 법정 밖에서 제발 입 좀 닫아라. 법정 안에서 좀 말 좀 입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아주 바른 말을 잘하죠. 이분은 좌파이자 진보 농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그런 감정, 공정의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분은 이 좌파의 세계에서 환멸을 느끼고 지금 좌파입니다. 이념적으로, 이념지형으로 보면 좌파죠. 진보 좌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듯하게 합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국 씨한테 법정 밖에서 입 닫고 제발 법정 안에서 입을 열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떠들고 이번에 또 이 검난의 이 부분의 문제에서도 다 제주지검의 그 이환우 검사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과거력이 잘못된 과거력이 있다 하고 내놓고 하니까 또 이걸 공유해가지고 추미애가 42분 뒤에 SNS에다 넣고 지금 SNS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진중권 교수가 꾸짖은 겁니다. 조국 법정 밖에서 입을 좀 제발 닫아라. 법정 안에서는 입을 안 열지 말, 입을 안 여는데 법정 안에서나 입을 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진 교수는 이제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특검 수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겨냥해가지고 공수처가 있었다면 아예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깔아뭉개 이러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 장관님은 법정 밖에서는 되도록 입을 좀 닫아라. 법정 안에서 활발히 입을 좀 여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 국민의 이게 소박한 바람이라는 걸 알아라 하고 딱 적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 전 장관이 오전 페이스북에다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이 한시적 비상선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비판한 걸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이 글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벌써 취임하기 전에 기소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이 조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공수처를 갖다가 맨 처음 주장하고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번에 국회에서도 공수처 빨리 하라고 계속 체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공수처를 왜 공수처에 몸들을 달아 있을까요? 여권이. 공수처 있으면 이제 판사도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고 검사도 마음대로 그냥 수사할 수 있고 거기다 또 수사들이 있으면 그 수사권 일로 가져와 하고 공수처에서 가져오면 마음대로 쓱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공수처가 무소불위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걸 모르고 홍보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작년에 심상정의하고 쓱싹 해가지고 그 아시죠? 속사포로 패스트트랙 엿바꿔 먹은 거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이렇게 해서 불의에 태어난 공수처법. 공수처법은 위헌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 대학, 경희대학교 법대 다닐 때 은사, 헌법학 교수인 허영 교수가 작년에 조선일보에다가 크게 공수처법은 위헌, 헌법이 위반된다고 크게 적었습니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반대합니다. 이거는 헌법이 위반되는 건데 어떻게 저게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에 없습니다. 저게 어디과고 같으냐? 중국,
감찰부하고 같습니다. 중국 지금 차이나 대만이 아니고요. 시진핑이 이거는요 설치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수처는 설치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발상한 분들이 바로 만들어 창안한 분이 바로 조국입니다. 네. 이 조 전 장관이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열망했던 사람이 이 조 전 장관 아닙니까? 옛날에 산호맹이라는 바로 거기에 잘 나오고 있더군요. 산호맹 잡지가 2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조국이가 그 책을 많이 내고 논문을 많이 낸 게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레닌주의에 이렇게 가보면 레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체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 비밀 조직이죠. 무서운 조직입니다. 체카라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체카를 만들어가지고 그저 사찰하고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 레닌 시대 그 모델이 공수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번 한 적도 있었다. 생각한 적이 있었다. 제가. 그런데 이걸 왜 꼭 만들려고 하냐. 검찰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검찰권에 또 경찰하고 함께 수사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합리적으로 지금 기관이 큰데 이 기관들을 했는데 왜 거기다가 경찰도 감시하고 검찰도 감시하고 판사 재판 사법부도 감시하고 판사도 와 하면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참으로 가당치 않냐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국 장관이 공수처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창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조 장관이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간섭을 하고 그런다면은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특검팀은 다 격리 직원의 그 120억 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가 하지 못했다, 안 했다, 뭐 이러면서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현실 정치에 깊숙이, 과거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고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재판의 문제도 지금 눈에 앞에 다 목전에 또 정경심 부인도 지금 계류돼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초법적으로 법을 뛰어넘는 얘기를 자꾸 이 과거에 이랬다 뭐 이명박 시대니 어디니 막 들랑달랑 하면서 또 뭐 현직 검사 이완우 검사까지 또 어디서 뭘 물고 와가지고 그걸 이완우 검사가 과거에 뭐 했다는 걸 물고 와가지고 그걸 또 올려가지고 추미애가 또 그걸 보고서 또 SNS에 같이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그냥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한시적 특검의 한계 뭐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 뭐 등등 하면서 온갖 지금 바둑을 다 띄고 있어. 바둑, 장기 뭐 그냥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수로서의 역할 하는 그 모습도 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합니다. 지난 9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이걸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 내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지 않습니까? 형소법의 148조에 따르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친족 등이 유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조항을 들어서 일체 거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틀 뒤에 2일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다가 2일 어저께죠. 하루만 페이스북에 9개 게시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제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교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조국의 모습 참 괜찮을 텐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얼마나 명예롭고 좋습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많은 권력 짐이 곧 무엇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1년 반 뒤 햇수로 말이죠. 이제 한두 달 지나면 2021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2년에 권력을 내놔야 됩니다. 공수처 아니라 아무리 모든 걸 갖다 놔도 그 권력의 끝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투표의 시한에 따라서 물러서게 돼 있죠. 권력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패턴 장군도 사라지고 메가더 장군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다 권력의 자에서 사라집니다. 트럼프도 내일 재선이 안 되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 권력은 원래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권력은 잠깐 책임을 지고 그 동안에 맡겨준 그 동안에 열심히 잘 지켜내고 그냥 조용히 물려주면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 그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검찰 죽이기. 참, 검사들 순환의 시대. 검사들은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아까 이 문화일보 사설에 그렇게 나왔지만 심할수록 검사들은 결코 흔들림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까 사설자에. 지금 사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이 검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좌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권력을 20년, 50년 권력으로 바탕을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그러나 권력은 지도가 바뀝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면 지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니, 그래서 국가는 새롭게 진화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그 얘기에 혹했지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겁을 하고 있습니까? 기겁이 한참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항, 저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은 잡으면 내놓을 준비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게 권력을 베풀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 광풍이 부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점점 더 지나가고 아침 새벽 이 추위를 극복하는 새 태양은, 뜨거운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뜨거운 태양, 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숨쉬는, 시장경제가 숨쉬는, 한미동맹이 숨쉬는 바로 그러한 훌륭한 과거의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의 대한민국 말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